여러분들은 임피던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임피던스를 알고 있습니다. 임피던스는 저항과 리액턴스, 저항과 콘덴서 이런 것들의 합성을 하게 될 때 임피던스가 생긴다는 거죠. 얘가 직렬 연결이 되었던 병렬 연결이 되었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임피던스는 다 구할 수가 있죠. 단 임피던스를 구하려고 하면 미리헨리나 마이크로파라드 같은 것들을 리액턴스로 환산을 해서 오음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문제 하나하나 잘 뜯어봐야 됩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인덕턴스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인덕턴스라고 했죠. 인덕턴스의 단위는 미리헨리나 헨리나 하는 것들이 단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된 코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코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코일인데 순수하게 인덕턴스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저항 성분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코일에 전압을 가하니, 근데 전압이 얼마죠? 100V 60Hz의 전압을 가한 겁니다. 여기다가 100V 60Hz 이렇게 전압을 가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전류가 흘러요. 얼마가 흘러요? 20A가 흐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볼트와 암페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음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오음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음의 법칙은 어떻게 될까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이 오음이라는 값은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는 겁니다. 볼트를 암페어로 나눠주면 얘가 오음이 되는 거죠. 임피던스가 얼마가 나옵니까? 5오음이라고 하는 이 값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4오음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요 X는 몇 오음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5오음이 되는 겁니다. X라는 것은 오음이 된다는 것은 XL이 되는 건데 코일이라는 것은 R과 L이 직렬로 연결된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회로에 대한 임피던스라는 것은 4와 더하기 j2의 x가 될 텐데 그게 지금 얼마라는 얘기예요? 5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삼각함수, 직각삼각형 이걸 우리는 알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으면 3대 4대 5, 6대 8대 10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보자마자 3이라는 것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지금까지 배웠던 것의 결과가 돼야 됩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라고 한다면 이땐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시 끄집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직각삼각형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주어진 값들 한번 보세요.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있겠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중에 임피던스 크기는 5고 저항은 4입니다. 그럼 X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이것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결국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의 높이의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여기서 x제곱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x제곱을 구하게 되면 얘는 5의 제곱에서 4의 제곱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그게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3이 나오는 거죠. x는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문제는 이 x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L 미리헨리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L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x는 2πfL은 얘가 오음이죠. 3이라는 것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L이라는 것은 이렇게 x로 표현할 수 있고 걔가 3이니까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주파수가 60Hz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항을 하는 거죠. 자, 이항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여기 L만 남겨놔야 되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2파이 F분의 1을 곱해주고 여기도 2파이 F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L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L 값을 계산합니다. L을 구하면 3에다가 2에 파이의 주파수 60분의 1을 곱해주는 형태가 되겠지요. 요거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008 나올 겁니다. 0.008 헨리라고 답이 되겠죠. 이것을 미리 헨리로 나타내려면 여러분들 계산기에서 ENG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 얘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표시가 될 것이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 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mm 헨리가 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3에 곱하기 이렇게 해서 분의 1 하고요. 여기에 2 시프트 파이 곱하기 60 하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이게 0.0079 그러니까 0.008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답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ENG라고 하는 기능을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계산기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mH 가 되는 거죠. ENG를 한 번씩 눌러보면 승수가 바뀌는 거 알죠? 그거 적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문제는 지금처럼 L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X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X 값을 물어보면 X를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L 값을 물어보면 L 값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저항값이 있습니다. 거기에 L 값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L 값을 무조건 X 값으로 바꾸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얘는 2파이 FL입니다. 자, 여기서 대입을 하면 2파이 주파수 50이죠. 곱하기 200ml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이렇게 하면 X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죠. 계산해보면 62.83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역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각도를 알아야 되니까 임피던스를 구하게 되는데 저항은 50이고 유도 리액턴스는 62.83이죠. 이것을 크기와 각도로 표시하는 거죠. 크기와 각도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크기와 각도가 나오네요. 각도는 51.48이죠. 80.29, 51.48. 이렇게 각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니까 세타를 이용하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코사인 51.48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0.622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62.2%, 62.3% 이런 정도가 우리가 계산하는 역률의 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게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임피던스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임피던스를 직교좌표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크기와 각도로 표시하는 것, 이렇게 임피던스를 표시하는 것을 얘를 극좌표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 이렇게 실수와 허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양의 허수, 음의 허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복소평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복소평면에 직교좌표와 극좌표로 표시하는 이것을 복소수라고 불러요.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와 허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의 크기는 밑변이 50입니다. 50이라는 이야기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은 62.83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빗변의 크기는 80.29입니다. 이 각도는 51.48이에요. 51.48이 각도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각도가 0도고 여기가 각도가 90도, 여기는 각도가 마이너스 90도, 여기는 각도가 180도 또는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0도는 여기 마이너스 90도는 270도하고 같죠. 그리고 0도는 360도하고 같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를 1상한, 여기를 2상한, 여기를 3상한, 여기를 4상한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1상한의 허수가 존재하죠. 그리고 플러스 J의 값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될 때를 유도 리액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상한의 임피던스를 갖고 있을 때 허수가 마이너스 J로 표시될 때 그때를 용량 리액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소수에 대한 표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여기서도 그대로 성립하죠. 자,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사인 세타니까 80.29분의 50 하면 얘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 값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인 세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80.29분의 62.83 하면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탄젠트가 되는 거죠. 탄젠트 세타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분의 62.83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세타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타를 구하면 탄젠트를 이항하면 되는 거예요. 역탄젠트가 되죠. 그러면서 50분의 62.83이에요. 이걸 그대로 계산해 보면 이 각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역탄젠트 하는 겁니다. 아크탄젠트 분수하고요. 62.83을 5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51.48, 51.48이라는 이런 각도가 나오는 거죠. 전기에서는 이런 삼각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삼각함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음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이게 회로 이론 문제예요. 이걸 주관식으로 여러분은 답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 풀려면 전류분배 법칙을 알면 간단하게 풀거든요. 여러분들 전류분배 법칙 알죠? 한번 잠깐 해볼게요. 전류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전류분배 법칙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저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체 전류가 있죠. 그랬을 때 R1에 흐르는 전류 I1은 어떻게 구할까요? 두 개 저항을 더해주고 저항에 반비례해서 전체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I1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전류 분배 법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측정 범위가 1mA하고 내부 저항이 20kΩ인 전류계에 분류기를 붙여서 6mA까지 측정하고자 한다. 몇 킬로옴의 분류기 저항을 넣어야 하겠는가? 필기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계산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에 전류계가 있습니다. 전류계는 내부 저항이 20kΩ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여기에 흘릴 수 있는 전류의 최대값은 1mA만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읽어보면 6mA를 흘리고자 한다. 이대로 흘리면 전류계는 타버립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5mA만큼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의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그 5mA 다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를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이 저항을 RS라고 하고 얘를 분류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저항이 얼마가 들어가야 6mA가 흘렀을 때 전류계가 타버리지 않고 전류를 측정할 수 있을까? 그 저항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5니까 우리는 전류 분배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5mA 전류, 이 전류는 25Ω과 RS 중에 반비례의 전체 전류를 곱한 것이 5mA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공식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그리고 나서 RS를 구하면 돼요. RS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올려야 되겠죠? 올리려고 하면 여기다가 20에 더하기 RS를 곱해줘요. 여기다가도 20에 더하기 RS를 곱해줘요. 그러면 이것은 없어지겠죠. 자, 그런데 RS만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5도 없어져야 되겠죠. 5가 없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없애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20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때는 마이너스 20 그리고 요 전체에 마이너스 20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RS만 남죠. 따라서 이항 정리하면 RS는 이렇게 될 겁니다. 5mA 여기에 20에 6mA 여기에 마이너스 20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결국 이걸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옵니다. 따라서 얼마가 돼요? 4kΩ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된다. 4kΩ을 여기다 넣으면 6mA를 1mA 전류계로 측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분류기라고 불러요. 근데 얘가 필기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회로 이론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림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공식 적고 답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실기 문제죠. 공식을 암기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답을 끄집어내는 것은 공식을 잘못 기억하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법칙을 이해하고 그 법칙을 집어넣어서 그대로 답을 끄집어낸다면 얘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